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전국의 그런 향방과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언론계의 주요 언론사의 고위직들은 만나는 사람의 폭이나 그런 입수하는 정보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에 비해서 풍성할 테니까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그분들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실린 조선일보의 양상은 칼럼, 김건희 특검 가능성 98%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지수를 뜻한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윤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자기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부분에 바탕을 두고 거부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신감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양주필의 판단인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내표가 입안하면서 상당히 균열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죠. 근데 양주필은 이제 노골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두 가지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전국을 이해하는데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치르든 모레 선거를 치르든 한 달 뒤에 선거를 치르든 간에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뭐 양주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전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도전과 대권 쟁취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노출이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취할 태도라는 것이 1심 판결이 11달에 나오더라도 계속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이제 당위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두 가지 가정을 갖고 전국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명료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양주필 이야기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포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해서 찬성표가 194표에 달한다.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통과 가능성 97%, 200표 가운데 194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효 기권 2표까지 사실상 특검 찬성으로 보게 되면 98% 정도까지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온 것이다. 그야말로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다시 이런 양주필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비등한 국민 비판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죠. 한동훈 대표에게도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108표 가운데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때문이다. 그게 깨진 것은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가 있다. 98%는 앞으로 더 높아져 결국 물이 차고 넘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을 고비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윤 대통령 부부의 선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달려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란 것은 현재 특검법의 그런 특검을 선출하는 모든 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쪽으로 특검법 내용을 좀 수정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대안은 강경하게 밀어붙여가 결국은 탄핵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나 그 이재명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양상훈 주필의 이제 상황 판단이고 전망인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양상훈 주필의 판단인 겁니다. 중요한 첫 관문은 양주필의 주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느냐 여부다. 지금 검찰이 흘러나오는 얘기대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은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인위적으로 성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는 공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검찰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검찰의 고위직들이란 것은 권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양상훈 주필 판단대로 그냥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거는 저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검찰의 이런 고위직들의 행동해온 그런 행적을 미뤄보게 되면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미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낮다는 표현을 제가 쓰면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검찰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로 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양상훈 주필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뒤에 여론 동향에 달려 있을 것인데, 자신의 예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면은 현재의 무리한 특검함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미루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일이 나오는 11월 중하순에 맞춰 탄핵 집회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판사들을 압박할 것이고, 우군인 민주노총이나 그들이 나서면은 뭐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어떻든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경이나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무력화된 지가 제법 시간이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가 반드시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선거는 장악당한 지 오래됐고,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더불당이 될 것이고, 모레 선거하더라도 더불당이 될 것이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실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총장은 당연히 무혐의 처리할 것이고 절대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측근을 또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하고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든 사법 리스크를 매내야 되니까 집회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다수 유화 조치를 취해가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뭐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선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의 제약 조건 하에서 전국을 보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누구든지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